안녕하세요. 밴쿠버 영어 코칭 플래너 애나킴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도 너무나 고민에 빠져서 하지 말 걸 그랬나? 이게 나에게 무리는 아닐까? 계속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이 아주 매끄럽게 말도 잘하시고 예쁘고 멋진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게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촌스러운 내가 해도 괜찮을까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봤지만 나름 16년간의 노하우와 수많은 에트닉 백그라운드를 가진 캐네디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철저히 경험으로 익힌 나로서는 JNA를 거치고 간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나 수많은 나라와 조상이 다른 문화, 사고방식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으로 내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기를 바랬지만 JNA를 마치고 간 학생들이 너무나도 바쁜 삶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결국 말재주가 별로 없는 제 차례까지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인들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돼서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한 세월에 비해 영어가 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 주가 되면 모두들 영어를 다시 공부해서 올해는 반드시 영어를 정복하자는 거창한 포부를 세우고는 합니다. 물론 저희 JNA만의 16년간 개발한 영어 공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영어가 늘지 않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두들 영어를 학문이라 착각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를 장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만을 수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장착 없이 하드웨어의 장착 없이 아무리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다 보니 절름발이식 사지선 답의 찍기 영어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는 단연코 언어는 학문이 아닌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아주 많은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죠. 언어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그 기술을 숙련시켜서 한국말을 영어로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언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아주 달라져야 합니다. 그 공부 방법들을 설명하자면 반드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을 해봐야겠죠. 저 또한 너무도 오랫동안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어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바람에 영어 공부를 한 세월에 비해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영어는 완전히 망쳐버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 영어에 대한 컨셉과 방법을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우스갯소리도 저는 지금 아주 유명한 영어의 대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놓칠 수 없었던 끈질긴 집념과 경험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오늘날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 비법 커리큘럼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간절히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영어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보면 적어도 영어에 노출되고 관심을 가진 지 10년 이상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들이 알지도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문법과 단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비해 실제 대화는 전혀 서로 통하지 않는 왜곡된 공부 방법을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모국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떨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수학 공식보다 더 많은 수많은 문법 공식과 단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과 생각은 물론 발음도 아주 정확히 하면서 처음 만나보는 외국인 앞에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자유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한다면 무조건 문법책을 다시 본다거나 영어 회화나 계속 외운다던가 아니면 영어를 쉐도잉하는 등의 많은 비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또다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방법들이 나쁘다던가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영어 레벨과 정말 본인의 현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택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신생아에게 우리가 먹는 보통의 음식을 주면 생후 6개월 갓난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에게는 엄마의 모유나 분유가 정답이겠지요. 병치레나 수술을 끝난 환자에게도 그냥 보통의 음식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영어의 레벨에 있어서 순차적인 영어 공부 방법은 결과적으로 평생을 써먹어야 하는 영어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김연아 선수 얘기를 예를 들어 얘기하곤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 기술적으로나 특히 예술적인 표현에서 어마어마한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의 기술적인 스핀을 하는 면에서 반바퀴나 다른 선수들보다 더 도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들였을까요? 아마도 운동선수들은 수년 내지 10년 이상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스포츠의 기술 면에서도 그러할진데 언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경험, 언어의 버릇과 톤이 다 들어가야 하는 최고조의 크나큰 기술을 익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언어는 학문이 아닌 기술로 익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